그 아이를 끌고 들어가라. 이 마당에서 더러운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다. 55살. 남자 이도겸의 말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19살 여자 윤서아는 무릎이 흙에 박힌 채 병졸 둘에게 붙잡혀 있었다. 저고리 소매는 찢겨 있었고 팔목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머리칼은 엉켜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다. 손끝이 바닥을 긁으며 버티고 있었다. 소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사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끝까지 밀어냈다. 병졸의 손이 팔을 더 세게 비틀었다. 어깨가 뒤로 꺾였다. 짧은 신음이 터졌다. 마당 가장자리에서 안악들이 고개를 맞댔다. 저 아이 맞다니까. 며칠 전에도 비단 치마를 만지작거리더라. 가난한 집 딸이 눈이 높으면 적골나는 거지. 관아 도련님을 노린 게 분명해. 말이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으나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아이 하나가 돌을 굴리며 웃었다. 나쁜 짓 했대. 어른이 막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아의 손이 더 깊이 흙을 파고들었다. 소돔밑이 벌어졌다. 피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놓지 않았다. 그때 안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3살 남자 이준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도포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당을 훑었다. 시선이 윤서아에게 닿았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아버지, 저 아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말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장터 뒤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소희는 거절했으나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당이 더 조용해졌다. 윤서아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거짓입니다. 병졸이 팔을 더 세게 눌렀다. 숨이 끊겼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준석이 한 발 다가왔다. 보십시오. 낮게 웃었다. 아직도 저리 소리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안악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렇게 당당했구나. 저런 계집은 죽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말이 더 독해졌다. 윤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그때 병졸이 팔을 잡아 끌었다. 일어나라. 몸이 억지로 세워졌다. 발이 비틀렸다. 그러나 끌려갔다. 문턱 앞까지 밀려왔다. 그 순간 윤서아의 발이 멈췄. 몸이 뒤로 버텼다. 손이 바닥을 더 세게 긁었다. 그러나 끌려갔다. 문 앞에서 그녀의 눈이 번쩍 들렸다.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 꽂혔다. 52살 남자 강태식이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문 열어주십시오. 병졸이 팔을 더 세게 비틀었다. 어깨가 꺾였다. 짧은 신이 터졌다. 그러나 윤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소녀, 그런 아이 아닙니다. 아버지, 믿어주십시오. 손이 문짝을 붙잡았다. 손톱이 나무를 긁었다. 얇은 나무결 사이로 살이 찢어졌다. 피가 묻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말이 마당을 갈랐다. 한순간 공기가 터졌다. 강태식의 발이 반발짝 앞으로 나왔다. 멈췄다. 손이 들렸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쳤다. 괜히 나서지 마라. 또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다. 관아 일이다. 강태식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었다. 윤서아의 눈이 그 손을 끝까지 쫓았다. 그리고 무너졌다. 아버지, 이번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이준석이 낮게 웃었다.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서 문을 닫아야겠군.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이 눈을 피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이도겸이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은 마당에서 따질 것이 아니다. 낮게 말했다. 안으로 들여보내라. 내가 따로 묻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졸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안쪽은 어둡게 잠겨 있었다. 윤서아의 몸이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문을 잡았다.
아버지, 한 번만. 문이 닫혔다. 쾅 소리가 아니라 눌리듯 닫혔다. 더 무거웠다. 안쪽에서 손이 한 번 더 문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리지 않았다. 마당의 사람들은 고개를 피했다. 그러나 모두 들었다. 강태식의 손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느렸다. 그러나 멈췄다. 끝내 두드리지 못했다. 손이 공중에서 떨리다가 그대로 떨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그러나 말은 남았다. 저 집 끝났네. 딸 하나 잘못 키워서.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병졸 둘이 윤서아를 끌어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머리는 더 깊이 숙여져 있었다. 입술에는 피가 말라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식이 앞으로 나섰다. 서하야. 손이 뻗어졌다. 닿지 않았다. 윤서아의 입이 움직였다. 아버지. 그리고 더 이어지지 않았다. 다시 끌려갔다. 이번에는 뒤편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문이 다시 닫혔다. 밤이 깊어졌다. 관아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불빛이 남았다. 관아의 불빛이 그때 뒤편에서 수레소리가 났다. 천으로 덮인 짐이 실려 있었다. 병졸 둘이 조용히 끌고 나왔다. 성문 쪽으로 향했다. 강태식의 눈이 그곳에 멈췄다. 발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따라갔다. 성문 밖에서 병졸들이 멈췄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천을 내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강태식이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천을 잡았다. 천천히 걷었다. 윤서아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한참 뒤에야 내려왔다.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무릎이 꺾였다. 흙바닥에 닿았다. 그는 천을 덮지 않았다. 그대로 품에 안았다. 몸이 너무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바람이 한 번 스쳤다.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딸을 안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을 덮지 마라. 내가 본다. 52살 남자 강태식의 말이 성문 밖의 어둠에 가라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천을 더 걷어 올렸다. 19살 여자 윤서아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없었다. 입술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어둠보다 더 또렷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 딸의 뺨에 댔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손을 떼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제야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흙바닥에 닿았다. 그는 딸을 안았다.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성문 위에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 그 뒤 천천히 일어섰다. 천을 다시 덮지 않았다. 그대로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 몇몇 창문 틈으로 눈이 비쳤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그가 집 앞에 이르렀다. 대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크게 울렸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물동이, 장작더미, 대장간문,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달랐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대장간 쪽으로 걸었다. 모루 앞에 섰다. 딸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한 손을 들어 모루를 짚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눈이 감겼다. 짧았다. 다시 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59살 남자 박만호였다. 강서방 들었네.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만호가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관아에 다시 가보세. 억울함을 말해야. 강태식의 손이 모루 위에서 멈췄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면 낮게 말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만호의 입이 닫혔다. 더 말하지 못했다. 잠시 뒤 발소리가 멀어졌다. 강태식은 그대로 서 있었다. 한참 뒤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천으로 덮지 않았다.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다. 손이 머리칼을 정리했다. 엉켜있던 머리칼이 조금 풀렸다. 그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아팠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려 모루 옆에 놓인 망치를 집었다. 무겁게 들렸다. 그러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망치를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 아니었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이 왔다. 닭 울음이 들렸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장터는 평소처럼 열렸다. 그러나 소리는 낮았다.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피했다. 누군가는 관아 쪽을 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들었나? 말하지 마. 낮은 말이 오갔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낯선 발걸음이 들어왔다. 20살 여자 한수연이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은 달랐다. 장터를 훑었다. 멈췄다. 관아 쪽이었다.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목소리였다.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쓰러질 줄은 몰랐다. 낮은 웃음이 이어졌다. 다른 사내가 맞장구 쳤다. 그런 아이들은 금방 부서집니다. 장터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한수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러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나타났다. 강태식이었다. 그는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이 달라져 있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한수연과 시선이 마주쳤다. 짧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관아였다. 한수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강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관아 쪽으로 걸었다. 그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장터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저 늙은이 또 간다. 다른 이가 답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태식은 들은 척하지 않았다. 대문 앞에 섰다. 잠시 멈췄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다. 그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울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장터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을 닫아라. 낮게 떨어진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끊어냈다. 23살 남자 이준석이 손을 들어 병졸에게 신호를 보냈다. 문이 밀리며 닫혔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52살 남자 강태식의 발걸음이 방 한가운데에서 멈췄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닫힌 문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앞으로 옮겼다. 이준석과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공기가 갈라졌다. 방 안에는 사내 둘이 더 앉아 있었다. 술상이 펼쳐져 있었고 잔에는 아직 술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웃지도 않았다. 이준석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는 스스로 들어오는군. 말이 가볍게 떨어졌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준석이 술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그러나 마시지 않았다. 손에서 멈췄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이번에는 조금 더 낮았다. 강태식이 입을 열었다. 어제
짧게 끊겼다. 숨이 이어졌다. 문이 닫혔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이준석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다. 술을 한 모금 넘겼다. 그래서? 짧게 물었다. 강태식이 한 발 더 다가갔다. 문이 닫히면 말이 이어졌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준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었다. 증거가 있느냐? 냉정한 말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옆으로 옮겼다. 방 구석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준석을 봤다. 어제도 말이 이어졌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준석의 입꼬리가 내려갔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 않았다. 일정했다. 문 앞에서 멈췄다. 방 안에 사내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낮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이 열렸다. 20살 여자 한수연이 서 있었다. 숨이 고르지 않았지만 눈은 또렷했다. 방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이준석의 눈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다른 빛이었다. 또 왔군. 낮게 웃었다. 길을 아직 찾지 못했느냐? 한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발이 멈추지 않았다. 강태식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더 조여졌다. 이준석이 몸을 일으켰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말이 떨어졌다. 한수연이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짧았다. 그러나 또렷했다. 사내 하나가 웃었다. 어제도 들은 말이군. 다른 하나가 술잔을 기울였다. 이 집은 길 잃은 자가 모이는 곳인가. 이준석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조용히 해라. 시선이 한수연에게 떨어졌다. 한 걸음 다가왔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어깨에 닿기 직전 멈췄다. 길을 알려주겠다. 낮게 말했다. 그 순간 강태식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히 쥐어졌다. 한수연의 숨이 흔들렸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이 그대로 이준석을 향했다. 이준석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그 눈, 낮게 말했다. 어제 그 아이와 같군. 방 안의 공기가 덮쳤다. 강태식의 손이 더 깊이 쥐어졌다. 손바닥이 파였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한수연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돌아왔다. 이준석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손이 내려왔다. 거의 닿았다. 그때 바깥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관아에서 묻는다. 문을 열어라.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이준석의 손이 멈췄다. 숨이 끊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단단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연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방 안의 사내 둘이 서로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이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한 걸음 움직였다. 발이 무거웠다. 문 앞에 섰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빛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모두 멈춰라.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문이 열리며 쏟아진 빛과 함께 떨어진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30살 남자 감찰 정민석이 문턱을 넘어서며 시선을 곧게 들이박았다. 그의 뒤에는 병졸 둘이 서 있었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졌다. 숨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얼굴을 굳혔다. 무슨 무례냐? 낮게 말했다. 여긴 관아다. 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들어왔다.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술상, 남아있는 잔, 벽 쪽으로 몰린 20살 여자, 한수연, 그리고 그 옆에 선 52살 남자, 강태식. 시선이 멈췄다. 다시 이준석에게 돌아왔다.
관하라서 온 것이다. 짧게 말했다. 문을 닫고 여인을 안에 가두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 묻는다. 방 안에 사내 둘이 서로 눈을 피했다. 웃음은 이미 사라졌다. 이준석이 입꼬리를 올리려 했으나 올라가지 않았다. 오해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 여인이 먼저 말이 끝나지 않았다. 한수연의 입이 열렸다. 거짓입니다. 짧았다. 그러나 방안을 갈랐다. 정민석의 눈이 더 좁아졌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문이 어떻게 닫혔는지 하나씩 말해라. 시선이 한수연에게 떠졌다. 너부터. 한수연의 숨이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말이 또렷하게 떨어졌다. 문이 닫혔습니다. 짧게 멈췄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이 이준석에게 옮겨갔다. 대답해라. 이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숨겼다. 거짓이다. 짧게 말했다. 저 여인이 스스로 들어왔다. 정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문은 누가 닫았는가? 침묵이 길어졌다. 이준석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 짧은 틈을 정민석이 놓치지 않았다. 다시 묻는다. 말이 더 단단해졌다. 문은 누가 닫았는가? 이준석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방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병졸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문을 닫으라 하신 것은 도련님이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준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거짓이다. 외쳤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정민석이 손을 들었다. 또 있느냐? 단 병졸이 고개를 숙이며 나섰다. 소인도 들었습니다. 말이 이어졌다. 문을 닫으라 하셨습니다. 두 개의 증언이 떨어졌다. 이준석의 숨이 끊겼다. 더 말하지 못했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시선이 강태식에게 옮겨갔다. 너는? 강태식이 입을 열었다. 문이 닫히면 낮게 말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이 이어졌다. 그날도 그랬다. 정민석 눈이 잠시 멈췄다. 그날이라 했느냐?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 짧았다. 내 딸이 같은 문 안에 있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사내 둘이 고개를 숙였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준석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이 강태식을 피하지 못했다. 정민석이 천천히 돌아섰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낮게 말했다. 모두 관하로 간다. 이준석이 한 발 물러섰다. 지금? 말이 끊겼다. 정민석이 그를 똑바로 봤다. 지금 짧게 말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병졸 둘이 앞으로 나섰다. 이준석의 양옆에 섰다.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막았다. 이준석이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더 말하지 못했다. 한수연이 벽에서 몸을 떼었다. 숨이 아직 고르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강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변했다. 끝을 향해 가는 눈이었다. 방 밖으로 나섰다.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다. 관아마당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도련님이 끌려 나온다. 말이 낮게 오갔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정민석이 앞장섰다. 마당 한가운데 멈췄다. 여기서 묻겠다. 말이 떨어졌다. 문을 닫고 여인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힌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준석의 숨이 거칠어졌다. 시선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강태식은 마당 끝에 섰다. 한수연은 그 뒤에 서 있었다. 정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짧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르는 말이었다. 그 순간 마당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 눈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문을 닫으라 한 자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힌다.
30살 남자 감찰 정민석의 말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숨이 얕아졌다. 시선이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못했다. 병졸 둘이 양옆을 막고 있었다. 52살 남자 강태식은 마당 끝에 서 있었다.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눈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20살 여자 한수연은 그 뒤에 서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들려 있었다. 시선이 피하지 않았다. 정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답해라. 짧았다. 이준석의 입이 열렸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끊겼다가 이어졌다. 소희는 말 흐려졌다. 이어지지 않았다. 정민석의 눈이 더 좁아졌다. 지금도 거짓을 말할 것이냐. 말이 또렷하게 떨어졌다. 이준석의 시선이 한순간 옆으로 흔들렸다. 관아 문 쪽이었다. 그곳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았다. 55살 남자 고울 수령 이도겸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걸음씩 걸어 나왔다. 멈췄다. 이준석을 봤다. 잠시였다. 그러나 길었다. 이준석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낮게 불렀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정민석이 돌아섰다. 잘 오셨습니다. 짧게 말했다. 지금 바로 묻고 있던 참입니다. 이도겸이 시선을 옮겼다. 정민석을 봤다. 다시 이준석을 봤다. 그리고 한수연을 봤다. 마지막으로 강태식을 봤다. 그 시선이 잠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았다. 정민석이 말을 문을 닫고 여인을 안에 가둔 자가 누구인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병졸들을 가리켰다. 2명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시 멈췄다. 도련님이라 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이도겸의 손이 소매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은 말이 끊겼다. 다시 이어졌다. 여인의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당이 술렁였다. 안악들이 낮게 숨을 삼켰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한수연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그러나 고개는 들려 있었다. 정민석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다. 행실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게 말했다. 문을 누가 닫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도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짧게 말했다. 그 순간 강태식의 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마당의 공기가 갈라졌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도겸 앞까지 걸어왔다. 시선이 마주쳤다.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낮게 말했다. 그러나 또렷했다. 이도겸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다. 문이 닫히고 숨이 이어졌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정민석이 그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짧게 말했다. 이 일은 지금 시작입니다. 시선이 다시 이준석에게 향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말이 떨어졌다. 문을 닫으라. 한자가 누구인가? 침묵이 길어졌다. 이준석의 숨이 거칠어졌다.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봤다. 도움을 구하는 눈이었다. 그러나 이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도 변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이준석의 입이 열렸다. 소인입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마당 전체가 들었다. 공기가 무너졌다. 한수연의 숨이 멈췄다. 강태식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하라.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울렸다. 문을 닫으라 명한 자. 도련님 이준석. 글이 내려갔다. 이준석의 어깨가 무너졌다. 더 서지 못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병졸이 양옆을 잡고 있었다. 그때 정민석의 시선이 다시 이도겸에게 향했다. 이제 다음을 묻겠습니다. 낮게 말했다. 그 문이 닫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마당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도겸의 숨이 한 번 끊겼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날 성문 밖에서 발견된 아이의 일도 같은 날 같은 관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말이 떨어졌다. 강태식의 눈이 번쩍 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정민석이 말을 이었다. 그때도 문이 닫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문을 닫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든 시선이 이도겸에게 쏠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이 그 모습을 보았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 다시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이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대답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다. 그 문을 닫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정민석의 물음이 마당 한가운데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도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아래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태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정민석을 보지 않았다. 이도겸만 보고 있었다. 어제 성문 밖에서 품에 안았던 윤서아의 차가운 얼굴이 그 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민석이 다시 말했다. 대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윤서아가 안으로 들어간 뒤 그 문을 닫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당에는 바람만 지나갔다. 이도겸의 손이 소매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강태식이 낮게 입을 열었다. 소희는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도겸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 옮겨졌다. 강태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소희는 부디지 못했습니다. 대감께서 소인을 의심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딸을 구하려 했으나 그 순간 관할을 거스르는 백성이 될까 두려워 멈췄습니다. 말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마당 끝까지 닿았다. 그 뒤에 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의 눈이 더 깊어졌다. 이도겸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길어졌다. 그때 이준석이 병졸 사이에서 몸을 틀었다. 아버지, 말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다. 마당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이준석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여유가 없었다. 그건 끝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정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끝난 일이라 했느냐? 이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정민석이 한 걸음 다가갔다. 끝났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짧은 물음이었다. 이준석의 눈이 흔들렸다. 병졸이 그의 어깨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이도겸이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말이 나오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내가 문을 닫게 했다. 한마디가 떨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민석의 시선이 멈췄다. 강태식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달려들지 않았다. 이도겸은 말을 이어갔다.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을 마당에서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민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수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진실 가둔 것입니다. 이도겸의 입술이 굳었다.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태식의 눈이 번쩍 들렸다.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마당 전체가 듣고 있었다. 문을 닫은 자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압니까? 문 밖에 있던 아비가 압니까? 수군거리던 백성이 압니까? 아니면 숨이 끊긴 딸이 다시 일어나 말해야 합니까? 이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정민석이 서리에게 시선을 주었다. 기록하라. 이도겸은 윤서아를 따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게 했음을 인정했다. 붓이 종이를 긁었다.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다. 이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거의 애원이었다. 이도겸은 아들을 보지 않았다. 정민석이 다시 물었다. 이준석이 오늘 밤 같은 짓을 반복하려 한 사실도 보셨습니다. 병돌의 증언이 있고 한수연의 증언이 있고 문 앞에서 잡힌 정황이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여전히 이 일을 덮으시겠습니까? 이도겸의 눈이 천천히 이준석에게 향했다. 그 눈빛이 닿자 이준석의 어깨가 무너졌다.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사내가 술김에 여인을 희롱한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병졸이 긴장했으나 강태식은 멈췄다. 내 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짧았다. 더 필요 없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조금 전까지 눈을 피하던 백성들도 이제는 이준석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정민석이 이도겸에게 말했다. 대감께서는 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법 앞에서는 귀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을 지키십시오. 이도겸의 손이 소매 안에서 떨렸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윤서아의 죽음이 있었고 강태식의 침묵이 있었고 마당에 수많은 눈이 있었다. 이도겸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법대로 한다. 이준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아버지! 병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붙잡혔다. 아버지, 저는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도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늦었다. 그 말은 작았다. 그러나 이준석에게는 칼보다 깊게 꽂혔다. 정민석이 병졸에게 명했다. 형틀을 준비하라. 나무가 끌려 나오는 소리가 마당을 긁었다. 박씨가 안채 쪽에서 뛰쳐나왔다. 머리칼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에는 이미 광기가 번져 있었다. 안 됩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준석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병졸에게 막혔다. 손이 허공을 긁었다. 저 계집들이 꾸민 것입니다. 저 대장장이가 원한을 품고 꾸민 것입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정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부인, 더 말하면 증인을 모욕한 죄까지 더하겠습니다. 박 씨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은 귀한 핏줄입니다. 저런 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태식의 눈이 박 씨에게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씨의 입이 스스로 닫혔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정민석이 낮게 말했다. 윤서아도 누군가의 핏줄이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더 말하지 못했다. 이도겸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물러나라. 박 씨는 믿지 못한 듯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어떻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도겸은 시선을 돌렸다. 이준석은 형틀 앞에 세워졌다. 끈이 손목에 감겼다. 그는 몸을 비틀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도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 바닥을 붙잡는 자의 목소리였다. 강태식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정민석이 마지막으로 이도겸을 바라봤다. 대감의 입으로 명하십시오. 이도겸의 입술이 마른 듯 붙었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이준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박 씨는 병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한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강태식은 끝까지 보았다. 마침내 이도겸의 입이 열렸다. 집행하라. 말이 떨어졌다. 짧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이준석의 얼굴이 무너졌다. 박 씨의 비명이 마당을 찢었다. 정민석은 손을 들었다. 형리가 앞으로 나섰다. 첫 번째 매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준석의 숨이 끊겼다. 강태식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 첫 번째 대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집행하라. 55살 남자. 이도겸의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마당 위를 가로질렀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내려앉았다. 형리가 들고 있던 회초리가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숨이 끊겼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목을 묶은 끈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뒤에서 붙잡고 있는 병졸의 힘이 더 단단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도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아주 작았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정민석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시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법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낮게 말했다. 집행으로 지켜진다. 형리가 손을 내렸다. 첫 번째 매가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이준석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숨이 터졌다. 그러나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두 번째 매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박 씨의 비명이 안 됩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녀는 형틀로 달려들었다. 병졸이 막았다. 손이 허공을 긁었다. 닿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마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강태식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준석이 아니라 형틀에 묶인 그 자리를 보고 있었다. 바로 어제 윤서아가 끌려갔던 그 자리였다. 세 번째 매가 떨어졌다. 이준석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숨이 거칠어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리가 이어졌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마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몇몇 백성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모두 끝까지 보고 있었다. 이준석의 숨이 점점 끊어졌다.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아버지,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만 움직였다. 이도겸의 손이 소매 안에서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박 씨는 바닥에 무너졌다. 손으로 흙을 긁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같은 말을 반복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정민석이 손을 들었다. 형리가 멈췄다. 충분하다. 짧게 말했다. 병졸이 다가갔다. 이준석의 숨을 확인했다.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준석의 몸이 형틀에 기대어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스쳤다.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박 씨의 입에서 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울음이 아니었다.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어가듯 형틀로 다가갔다. 병졸이 막지 않았다. 이미 막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손이 이준석의 발목에 닿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다. 정민석이 고개를 들어 이도겸을 봤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말이 낮게 떨어졌다. 마당 공기가 다시 조여들었다. 이도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숨이 깊어졌다. 관아의 권위를 이용해 죄를 덮은 자. 정민석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자를 묻겠습니다. 이도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떴다. 더 피하지 않았다. 나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마당 전체를 눌렀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하라. 서리가 앞으로 나섰다. 붓이 종이를 긁었다. 관아 수령. 스스로 죄를 인정함. 글이 내려갔다. 강태식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손바닥에 남은 자국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보지 않았다. 대신 이도겸을 봤다. 처음으로 완전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지나갔다.
문이 닫히던 순간 들리지 않던 소리, 그리고 지금 이 마당. 정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대감의 죄를 다스린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이도겸의 발이 움직였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무도 잡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걸어 나왔다. 형틀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이준석의 몸이 옆에 남아 있었다. 이도겸은 그 옆에 섰다. 시선을 한 번 내렸다. 그러나 오래 보지 않았다. 다시 들었다. 줄을 가져와라. 정민석의 명이 떨어졌다. 병졸이 움직였다. 줄이 준비되었다. 박 씨가 그 광경을 보았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안 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만 떨렸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강태식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처음과 같았다. 그러나 더 깊어져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대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줄을 묶어라. 30살 남자 감찰 정민석의 명이 떨어지자 병졸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 거칠지 않았다. 그러나 망설임도 없었다. 55살 남자 이도겸의 팔을 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손목이 앞으로 내어졌다. 줄이 감겼다. 매듭이 조여졌다.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마당은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울부짖던 55살 여자 박 씨의 소리도 덧쳐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너진 채 입만 벌리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몸은 형틀 옆에 기대어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마당을 떠나지 않았다. 그 옆에 서 있는 이도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겹쳐 있었다. 강태식은 마당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20살 여자 한수연은 그 뒤에 서 있었다. 숨이 고르지 않았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정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관아의 권위를 이용해 죄를 덮고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말이 또렷하게 떨어졌다. 스스로 인정하였으니 법대로 다스린다. 이도겸의 숨이 한 번 길게 나왔다. 그러나 고개는 들려 있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성문으로 간다. 짧은 명이 떨어졌다. 병졸이 줄을 잡았다. 이도겸의 몸이 앞으로 움직였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당을 가로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씨가 그 모습을 보았다. 눈이 번쩍 뜨였다. 가지 마십시오. 겨우 소리가 나왔다.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손이 흙을 긁었다. 당신이 가면 나는 말이 끊겼다. 이어지지 않았다. 이도겸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도 그 침묵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관아문이 열렸다. 바깥에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바람이 불었다.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병졸들이 앞장섰다. 이도겸이 뒤따랐다. 정민석이 그 뒤를 걸었다. 강태식의 발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뒤를 따랐다. 한수연도 움직였다. 장터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현감이 끌려간다. 아들 다음은 아비다. 말이 낮게 오갔다. 그러나 크게 말하는 자는 없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다. 성문 앞에 도착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횃불이 크게 흔들렸다. 나무 기둥이 서 있었다. 줄이 위로 걸렸다. 병졸이 이도겸을 그 앞에 세웠다. 그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손목에 줄이 풀렸다. 대신 목으로 올라갔다. 매듭이 준비되었다. 그 순간 박 씨의 소리가 멀리서 터졌다. 안 됩니다. 그녀가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칼이 풀어지고 발이 제대로 디티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람은 숨이 끊겼다. 그러나 계속 달렸다. 병졸이 그녀를 막았다. 손이 허공을 긁었다. 놓아라. 내가 말하겠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정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박 씨의 눈이 번쩍 들렸다. 숨이 거칠었다. 그날 문을 닫으라 한 것은
말이 끊겼다. 시선이 이도겸에게 향했다. 이도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박 씨의 입이 떨렸다. 당신이 아니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이도겸이 입을 열었다. 그만하라. 낮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박 씨의 몸이 멈췄다. 입 닫혔다. 더 말하지 못했다. 이도겸이 정민석을 봤다. 지금까지 한 말로 충분하다. 짧게 말했다. 더 더럽힐 필요 없다. 정민석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병졸에게 시선을 주었다. 계속하라. 줄이 목에 걸렸다. 매듭이 조여졌다.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었다. 횃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도겸이 마지막으로 눈을 들었다. 시선이 마을을 훑었다. 사람들, 관아, 마당, 그리고 강태식. 그 시선이 잠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발판이 치워졌다. 몸이 위로 당겨졌다. 발이 공중에 떠올랐다. 줄이 팽팽해졌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릎이 무너졌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태식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았다. 눈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손이 천천히 풀렸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어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갔다. 횃불이 하나둘 꺼졌다.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성문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하나는 이미 식어 있었고 하나는 아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무도 더 이상 몰랐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끝난 줄 아느냐? 52살 남자 강태식의 낮은 말이 성문 아래에 떨어졌다. 밤이 거의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바람이 성문 위를 스치며 지나갔다. 줄에 매달린 55살 남자 이도겸의 몸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마을이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23살 남자 이준석의 시신은 이미 관아 뒤편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었다. 형틀 자리에 남은 얼룩과 부서진 나무 결이 아직 그대로였다. 20살 여자 한수연은 강태식의 뒤에 서 있었다.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숨을 고르며 성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강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올려다보고 있었다. 오래, 아주 오래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장터 쪽에서 발소리가 하나둘 모였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로만 서로를 불렀다. 저기 아직 그대로다. 일부러 내리지 않는구나. 다 보라는 거지. 말이 낮게 흘렀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다. 성문 아래에 사람들이 서서히 모였다.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보려고 했다. 한수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주 낮게 물었다. 강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제야 입 열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짧았다. 드러난 것이다. 한수연의 눈이 조금 더 깊어졌다. 시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성문 위로 향했다. 그때 장터 쪽에서 소란이 터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55살 여자 박 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칼은 완전히 풀어져 있었고 옷은 흙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발이 제대로 디디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짓이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 거짓이다.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왔다. 누구도 막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씩 물러섰다. 그녀는 성문 아래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봤다. 숨이 끊겼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다음 순간 웃음이 터졌다. 아니다. 낮게 말했다. 저건 내 남편이 아니다. 다시 웃었다.
웃음이 점점 커졌다. 내 남편은 저렇게 서 있지 않는다. 말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손이 위로 올라갔다. 허공을 더듬었다. 내려라, 내려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졸들은 그대로 서 있었다. 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씨의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다. 당신이 왜 저기에 서 있습니까? 무릎이 무너졌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으로 흙을 쥐었다. 내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말이 끊겼다. 이어지지 않았다. 한수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잠시 멈췄다. 그러나 다가가지 않았다. 강태식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눈만 더 깊어졌다. 그때 성문 위에서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횃불이 남아있던 불꽃을 흔들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제 내려야 하지 않나. 다른 이가 답했다. 아직 아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었다.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성문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한수연이 그를 봤다. 어디로 가십니까? 강태식이 짧게 말했다. 강으로 간다. 더 말하지 않았다. 발걸음이 이어졌다. 멈추지 않았다. 한수연은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뒤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강가에 도착했다. 물은 평소와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강태식이 멈췄다. 물을 내려다봤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물에 담갔다.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손을 빼냈다. 물방울이 떨어졌다. 흙 위에 자국이 남았다. 저 물은 한수연이 입을 열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강태식이 말했다. 흐른다. 짧았다. 막지 못한다. 한수연이 이불에 숙였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성문 위에 매달린 것, 마당에서 벌어진 것, 그리고 장터에서 퍼진 말들, 모두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흘러갈 것이었다. 그러나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민석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멈췄다. 성문 위의 시신은 해가 완전히 뜨면 내린다. 짧게 말했다. 백성들이 다 보게 한 뒤에. 강태식의 고개를 들었다. 정민석을 봤다. 왜 그리 하십니까? 정민석이 대답했다.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수연의 눈이 그 말을 따라 움직였다. 강태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이 작았지만 분명했다. 정민석은 더 말하지 않았다. 돌아섰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강태식은 다시 물을 봤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마을 쪽을 향했다. 그 길 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남아있었다. 성문 위에 매달린 몸도, 장터에 남은 말도, 그리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55살 여자 박 씨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너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장터 한복판을 갈랐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지만 장터의 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문 위에 매달렸던 이도겸의 시신은 내려졌고 관아의 붉은 끼와 아래에는 새로 붙은 봉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집안의 재산은 이미 압수되었다. 창고 문에는 관아의 인장이 찍힌 종이가 붙었고 하인들은 흩어졌고 대문 앞에 늘어서던 가마도 사라졌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장터를 헤매고 있었다. 머리칼은 풀어져 얼굴에 달라붙었고 비단 옷은 흙과 먼지에 더럽혀져 있었다. 손에는 깨진 놀이개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이준석이 어릴 적 달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장사꾼의 소매를 붙잡았다. 보았느냐? 내 아들 보았느냐?
준석이는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야. 장사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을 빼냈다. 박 씨는 그대로 비틀거리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 계집이 먼저였다. 그 계집이 먼저 웃었다. 다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맞장구 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는 윤서하의 이름을 더럽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장터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침묵은 동정이 아니었다. 죄책감이었다. 박 씨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갑자기 웃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같은 말이 계속 이어졌다. 아이 하나가 어른 뒤로 숨었다. 늙은 아낙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윤서아를 가장 먼저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아낙이었다. 그녀는 박 씨의 말을 듣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조금 맺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가 쪽에서 강태식이 걸어왔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다. 박 씨도 그를 보았다. 눈이 크게 뜨였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네가 꾸민 것이지. 손가락이 허공을 찔렀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 네가 내 집을 무너뜨렸다. 강태식은 피하지 않았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말끝이 무너졌다. 강태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내 딸도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박 씨의 입이 멈췄다. 장터 전체가 조용해졌다. 바람이 지나갔다. 천막 끝이 흔들렸다. 강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박 씨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눈이 흔들렸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기억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이다. 그리고 장터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다시 넘어졌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성문 쪽으로 뛰어가며 같은 말을 외쳤다.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 남편은 죄가 없다. 다 거짓이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오래 남았다. 한수연이 강태식의 곁에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초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떠나려 합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디로 가느냐? 다른 고을로 갑니다. 아직 문이 닫힌 채 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강태식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라. 짧은 말이었다. 한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하 아가씨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다시 고요해졌다. 한수연은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곧 장터 끝으로 사졌다. 조금 뒤 정민석이 관아 쪽에서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새로 부임할 관리가 보낸 병졸들이 따르고 있었다. 관아 문에는 이도겸의 이름이 떼어지고 있었다. 오래 붙어있던 현판 아래 먼지가 흘러내렸다. 정민석은 강태식 앞에 멈췄다. 조정의 보고는 끝났다. 이도겸의 관직은 지워졌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박 씨는 더 이상 관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윤서하의 억울함도 기록에 남긴다. 네 딸은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태식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손끝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다만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기록이 잠시 멈췄다. 그 아이를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강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더럽혀진 이름은 씻어주겠지요. 이번에는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장터를 지나 성문으로 향했다. 성문 아래에는 아직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강태식을 보자 길을 비켰다. 며칠 전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늙은 안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강서방, 말이 나오다 멈췄다. 강태식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지나쳤다. 용서는 쉽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성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달라졌다.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윤서아가 차갑게 놓여있던 자리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들꽃 한 송이가 그 위에 얹혀 있었다. 강태식은 그 앞에 멈췄다. 한참 서 있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꽃을 바로 세웠다. 꽃잎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서하야. 이름이 낮게 흘렀다. 바람이 스쳤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목을 조르지 않았다. 강태식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늦었다. 말이 이어졌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손이 돌 위에 멈췄다. 그러나 네 이름은 돌려놓았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들판의 풀이 흔들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한참 뒤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강가로 향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강태식은 물가에 앉았다. 손을 물에 담갔다. 차가웠다. 처음 딸의 얼굴에 닿았던 차가움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래 담가두었다. 물살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다. 막을 수 없었다. 붙잡을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물방울이 떨어졌다. 흙 위에 작은 자국이 남았다. 마을 쪽에서는 박 씨의 목소리가 다시 희미하게 들려왔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그 소리는 바람에 찢겨 점점 작아졌다. 강태식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박 씨의 비명은 벌이었다. 살아서 매일 듣는 벌이었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끝내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벌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장간으로 돌아갈 길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는 모루가 있었고 망치가 있었고 아직 식지 않은 불씨가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쇠를 두드릴 것이다. 그러나 예전의 강태식은 아니었다. 마을도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다. 관아도 예전의 관아가 아니었다. 문 하나가 닫히면 사람들은 이제 귀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의 울음이 들리면 모른 척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서아의 이름은 더 이상 수군거림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강태식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성문과 장터와 관아를 지나 다시 작은 집 앞까지 이어졌다. 그는 대문 앞에서 멈췄다. 한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마당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마당이 아니었다. 그는 대장간으로 들어갔다. 모루 앞에 섰다. 망치를 들었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내려쳤다. 쇠가 울었다. 짧고 단단한 소리였다. 두 번째 소리가 이어졌다. 세 번째 소리가 밤을 향해 퍼졌다. 그 소리는 울음이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가 다시 세상에 박아넣는 대답이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끝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대답이었다.